그날 해가 굉장히 바른 날이었고 트럼프가 그 연설을 40분을 하고 나서 그 학생 한 명 한 명과 거의 뭐 저는 한 1,000명 됐다고 보는데 어저께 이제 엊그저께 트럼프가 그 대중연설할 때 보니까 1,000명이 아니더라고요. 600명인데 그게 한 명씩 올 때마다 같이 격려를 해주고 한마디씩 했어요. 이걸 600개를 했어요. 600개. 이걸 그래 한마디씩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시간 반. 다음에 저거 하기 전에 같이 둘러본 게 한 30분, 그 3, 40분. 그 다음에 그 연설이 한 40분. 이게 1시간 반.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이게 한 3시간 정도를 땡볕에서 지낸 거예요. 이거 600번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으면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래서 컵을 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 트럼프 말로 입술에 자기는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을 자주 가기 싫으니까. 근데 자기가 실크 넥타이 빨간 걸 맸는데 그거에 물방울 떨어지지 말라고 입술에 죽일 때 입술에 해서 죽여야 되니까 물방울도 이렇게 받친 거라는 게 그게. 근데 컵을 들어 올릴 힘도 없어서 두 손으로 들고 물을 먹었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엉금엉금 기어 내려간 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계단이 아니고 여기선 계단을 못 걸어 내려가서 계단이 아니라 이 경사가 급한 미끄럼이었대요. 램프. 근데 거기 주단을 안 깔아놔가지고 그 알루미늄인지 쇠인지 내려있는 램프가 매끌매끌하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미끄럼틀처럼. 근데 자기 구두가 자기가 봤대 다른 사람들 구두 그때 전부 다 고무창인데 자기는 가죽창이라는 거예요. 레더 소울, 우리 홍창이라 그러죠. 이거는 미끄럼틀 같은 매끄러운 데 가면 이거 완전히 쥐약이거든. 그래서 그걸 보고서 내가 이거를 지금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야 되냐 앉아서 그걸 그 큰 트럼프 체격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자기가 그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인치 바이 인치 이렇게 흉내를 내 연설하면서. 그래서 그걸 간신히 내려가다가 맨 막판에 가서는 에이 모르겠다고 뛰었다는 거야. 그런데 악랄한 게 미디어가 뛰기 전까지만 딱 보여줬다는 거예요. CNN이나 이런 애들이 MSNBC나.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급한 데 가면 처음에 이제 똔똔똔똔똔똔똔똔똔 천천히 내려다가 다다닥 뛰잖아요. 막판에 가면 요거는 이제 할 수 있겠다. 그거를 트럼프가 대중연설을 하면서 10분에 걸쳐서 이 몸으로 바디랭귀지로 다 흉내를 내는데 진짜 엔터테이너더라고요. 그거 저 보면서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그 유튜브에서 그거 보다가. 자, 이 사정이 이런데 국내 언론은 그 잘나 빠진 그 글로벌리스트 PC 좌파 NY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따라가지고 트럼프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물도 부들부들 떨려서 못해서 두 손 잡고 마시고.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이게 컵에다가 입술을 담가서 입술에다가 물을 죽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물방울이 실크 그 넥타이에 흐를까봐 요러고서 마셨다는 거예요. 악랄해요, 악랄해. 아주 야비해요. 이 언론쟁이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쟁이들이나 한국의 조중동, 한국의 뭐 한호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똑같이 악랄하고 야비해요. 똑같아. 그 멘탈 세계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 한국의 질병이 한국만의 질병이 아니구나. 이게 범세계적인 질병이구나. 이게 해체주의에 의한 질병이구나. 디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불리는 해체라 불리는 질병이구나. 요새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막 이 질병을 알면서 몸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중국과 접경에 있는 거대 국가 인도, 거기
그 접경지대, 중국의 접경지대 곱게 넘어갈 리가 없죠. 6월 15, 16, 17 요 무렵에 라닥 지역에서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이 그 전에 총 쏘고 국경 분쟁하던 데라 서로 총을 안 쏘기로 돼 있어서 이게 총 대신에 갑자기 소림사 주방장들이 쓰는 조폭 무기가 등장한 거예요. 중국 애들이 이걸 처음에 습격을 했다고요. 인도군을. 인도 측 설명에 하면 저는 인도 측 설명이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가 개방사회니까 습격을 하는데 습격할 때 쓴 무기가 뭐냐. 이 야구방망이에다가 이 곤봉에다가 저렇게 밥 와이어 그러니까 이 가시 철조망을 둘러가지고 저걸로 사람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살벌한 게 이게 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저거 한 가닥 한 가닥이 그러니까 직경이 한 3, 4cm 되는 요 정도 되는 강철 파이프예요. 저 강철 파이프에다가 쇠못을 용접을 한 거야, 사방을. 무슨 뭐 손오공도 아니고 저팔계도 아니고 저걸 미리 만들어 뒀다가 저걸로 사람을 찍은 거예요. 완전 총 못 쏘게 돼 있으니까. 그래갖고 순식간에 한 열댓 명 죽어나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인도가 좀 쪽수가 많았나 봐. 인도에서 쪽수를 딱 갖춰가서 이제 그때 몽둥이 빼들고 갔겠죠. 그래서 인도 쪽에서 또 중국 애들을 한 4, 50명 패 죽인 것 같아요. 저게 이제 한 2주 전에 발생한 일이에요, 저게. 그래서 이제 인도 전역에서 지금 힌두 민족주의가 이제 아주 거세게 붙어오릅니다. 참고로 파키스탄 그다음에 이슬람 쪽은 저기 친중으로 많이 기울어 있어요. 친중으로 파키스탄과 이슬람 쪽에 그 반미가 심해서. 그러니까 인도는 그런데 이제 인도가 특이한 게 중국제 앱이 그러니까 틱택 같은 거예요. 미국제 앱보다 더 큰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에요. 더 큰 점유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카톡 쓰듯이 인도 사람들은 중국제 틱택을 쓴다고요. 틱택을 비롯해서 추가로 58개, 총 59개 앱을 사용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인도가. 그리고 지금 인도의 그 유명 인사들, 뭐 배우들, 뭐 인기인들, 또 앱스타들, 이 사람들 지금 저기 대안 찾느라고 지금 난리 법석이 아닌데 불평을 안 해요. 온 국민이 다 끌어오르고 있어가지고 저 중국 놈들 저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코로나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인도는 중국과 사실상 많이 갈라서게 될 것 같아요. 기술, 앱, 서비스, 상품 다 갈라서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중국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중국의 그 틱택이 중국 바깥에서 제일 많이 퍼져 있는 데가 인도였거든요. 그게 이번에 날아간 거예요. 중국의 앱들이 중국 바깥에서 제일 많이 퍼져 있는 데가 인도인데 틱택을 포함해서 다른 것들도 다 날아간 거예요. 이번에. 아 고소하죠. 네. 자, 이 와중에 이제 미국 대선은 완전히 이제 정치 내전 혹은 문면 전쟁이 됐습니다. 뭐 살벌합니다. 이거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전쟁이 아니고요. 트럼프가 이끄는 자유보수 세력과 극좌 좀비에 의해 장악된 PC 좌파. 극좌 좀비에 의해 장악된 PC 좌파. 이건 제가 이제 그 폭스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 커멘테이터들의 표현을 조금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Democrats dominated by the extreme radicals인가 radical left인가 뭐 그렇게 말을 해요. 걔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급진 좌파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민주당. 다른 말로 하면 극좌 좀비에 의해 장악된 PC 좌파죠. 트럼프가 이끄는 자유보수 세력. 둘 사이의 정치 내전인데요. 이게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해체와 문명 사이의 문명 전쟁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어저께 이 이쁘장하게 생긴 이 아주머니 구속됐거든요. 기슬레인 맥스웰이라는 영국계 아주머니인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그 옛날에 애인 정부였다가 그 다음엔 자기 보스가 된 보스 겸 정부였다가 이제 애인 관계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청산했다고 알려지면 청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앱스타인이라는 희대의
성상납 사기성 사업가가 있었어요. 앱스타인이라고. 그 앱스타인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아줌마예요. 이번에 이제 구속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앱스타인과 이 앱스타인과 맥스웰 커플이 성접대를 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클린턴도 성접대를 받았대요. 근데 여기 이제 써 있는 건 클린턴이 이 아줌마와 이제 이제 섹스가 있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앱스타인이 뭘로 이제 기소가 됐냐면 그 남자가 10대 소녀들을 꼬여서 이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그러니까 카리브해에 있는 버진 아일랜드에 자기 섬 전체를 자기가 사서 섹스 별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0대 소녀들을 기숙을 시켜놓고 클린턴을 비롯한 미국 범털들을 여기로 비행기로 공수해서 굉장히 난잡한 그런 파티를 벌여온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앱스타인이 이제 잡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트럼프 때. 그런데 이제 구치소에 자살을 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살하는 과정에서 그 일대의 카메라 다 CCTV 다 내려앉았고 그 다음에 그 방으로 드나드는 과정에 있는 그 간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저 그때 잠깐 졸았습니다. 다들 졸았어. 근데 자살했다는 자가 이 검시 소견으로는 자살이 아니에요. 목을 매달았는데 그럼 뭐 피가 아래로 몰린다나 뭔데 피가 아래로 안 몰렸어. 그러니까 우리 저기 누구죠? 윤미향 어쩌고 저쩌고 그 앉아서 혼자서 뭐 어떻게 욕탕서 이상하게 자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자살이냐 이제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노회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의혹이 많아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이걸 표현할 때 where Epstein did not kill himself. 그러니까 앱스타인이 그러니까 앱스타인이 자살하지 않은 그곳. 그러면 이게 뭔가 헷갈리죠. 앱스타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살하지 않은 그곳. 그러면 앱스타인이 살해당한 그곳이란 뜻이죠. 근데 살해당한이라고 표현 안 하고 the prison where Epstein did not kill himself. 그러니까 앱스타인이 자살하지 않은 그 감옥에 맥스웰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여자도 자살하지 않고 죽는 거 아니냐. 우리말로 하면 자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풍미합니다. 이 정도로 썩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참 세계적 규모의 문명적 차원의 굉장히 거대한 변화와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번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그 변화 싸움의 분수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저께 우리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뭐 좀 심각한 얘기 했었지만 다시 그때 사용한 그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사실은 이제 전 세계 어떤 정치 철학책, 정치 사상 책에도 아직 안 나온 다이어그램이에요. 지금 저희들의 기본 멘탈을 해체주의로 보는 거예요. 왜 해체주의냐? 해체주의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실, 거짓 그런 거 인간이 알 수 없다. 시비 판단 그런 거 인간이 할 자격이 없다. 선악 판단 그런 거 다 착각이다. 인생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진실, 거짓, 그다음에 관점을 가진다. 그런 거 없다. 가치관을 가진다. 그런 거 없다. 이런 게 해체주의예요. 이게 이제 국가를 해체하고 관점과 가치관을 해체하니까 개인을 해체해버리죠. 개인의 참 개인됨을. 이게 아주 사람 개돼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주 공공연하게 세련된 개돼지가 되죠. 이거요. 이게. 공공연한 개념 있는 개돼지. 개념 있는 개돼지가 되자. 이게 이제 왜 이런 식의 풍조가 퍼지게 되냐. 이게 이제 1967년에 미국에서는
Summer of Love, 그러니까 사랑의 여름이라고 불리는 히피 운동에 큰 폭발이 있었고요. 1968년에 서유럽에서는 파리 68 혁명이 터지죠. 그러니까 베트남 반전 운동 이런 거랑 관련돼 갖고 그러면서 이미 공산혁명으로 갈 길은 막히니까 이러한 관점이 크게 유행을 해요. 크게 유행을 하는데 이게 냉전 끝나고 1991년 끝나고 사회 전반을 쫙 퍼진 거예요. 이게 이 관점이 저는 죄송한데 저는 물질주의자가 아니라 정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사회 전반을 풍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해체주의가. 근데 이게 뿌리가 뭐냐면 이게 뿌리가 공산주의가 못 되는 짝퉁 공산주의 같은 뿌리예요. 이게 공산주의가 못 돼서 공산주의로 나갈 수 없으니까 해체로 나간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건 제대로 된 공산주의라는 건 뭐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한번 불태워서 세상 빠개버리겠다라는 아주 살벌한 원한과 도끼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원한과 도끼를 가진 자들끼리 모여서 만든 조직, 혁명 조직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 조직이 필요하다면 내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다. 숙청당할 수도 있다. 라는 차원까지 이르는 절대적인 신앙인과 같은 헌신과 충성.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게 제대로 된 오리지널 공산주의자, 오리지널 빨갱이라고요. 근데 그 오리지널 빨갱이로 나가는 길이 실제로 막혀버렸잖아요. 누가 요새같이 그건 안철수 말이 맞아. 요즘 세상에 정말로 눈 까디짓고서 공산혁명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오리지널 빨갱이가 어디 있남요. 안철수가 빠뜨린 건요 몇 개 있어요. 그러면서 오리지널 빨갱이가 바로 이러이러한 거가 오리지널 빨갱이 그런 빨갱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안철수 말이 맞아. 더 맞으면 어떻게 맞냐. 그때 안철수가 뭐라고 말했어야 되냐.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빨갱이조차 되지 못하는 저 이상한 북한 빨이 전체주의 빨이 썩어 빠진 중국 빨이 부패 세력이 설치고 있습니다. 저거 청소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회 망가집니다. 이 말은 안 했잖아. 오히려 그 말의 전체 문맥을 보면 전체주의 빨이 북한 빨이 중국 빨이들을 부추겨주는 말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게 철딱선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지. 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이고 이 해체주의가. 이 해체주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오리지널 빨갱이가 될 수 있는 길, 오리지널 빨갱이로 인간이 나아가는 길이 막힌 시대에서 이 불량한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 무도덕한 이고가 그럼 나 세련된 혹은 싸나운 해체 개돼지 될 거야 라고 튀어버린 케이스예요. 저게 온 사회를 풍미해버린 거예요. 1990년부터 서유럽과 미국에. 그렇게 해서 저거가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제 그 소질과 적성과 처지에 따라서 나뉘는데 저 중에서 금숟가락 들고 제일 잘 나가는 놈들은 글로벌리스트 엘리트죠. 금권이 지배하는 지구촌을 만들자죠. 금권이 지배하는 지구촌. 국가 주권, 뭐 미국 뭐 애국주의, 뭐 영국 애국주의, 서유럽의 자존심.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전문 지식 좀 가지고 알량한 전문 지식, 세련된 전문 지식 갖고 저기 돈가방 들고 다니면서 세계를 휘저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돼야 돼. 이게 이제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 자들은 가치지향 주권 국가가 강화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유럽과 미국이 각각의 나라들이 가치지향 주권 국가로 강화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돈가방 들고 세계 휩쓸고 다녀야 되는데 보니까 비즈니스 찬스 중국에 많네. 거기서 그 내부식 민지 거의 반준 노예노동 해서 세계시장에 팔면 돈 많이 벌겠네. 오케이. 또 돈 많이 벌다 보면은 중국 안에도 낙수 효과로 돈이 떨어지니까 중국도 내수 시장 커지고 그럼 중국에서 또 장사하면 되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중국 공산당이 뭐 큰 사고 치겠어.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 거기가 이제 금숟가락 물은 놈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형의 착한 얼굴 부비부비죠. 막장 인종입니다. 일체의 가치 판단 없는 무조건 평화.
무조건 따뜻한 세상. 인생을 책임지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국가. 뭐 이따구 소리 떠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관점 내세우지 마세요. 가치 판단 강요하지 마세요. 진실 거짓 구별하려고 들지 마세요. 사람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부비부비 평화스럽게 살면 돼요. 이거 막장인종이죠. 개돼지 막장인종이죠. 관점과 가치 판단과 진실 거짓 구별과 시비 구별과 선악 구별을 안 해? 개돼지죠. 뭐하러 사냐고. 그게 인생의 비즈니스인데, 그게 개인의 비즈니스인데, 개인됨을 포기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막장인종인 거예요. 그래도 착한 척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착하게 내숭 까는 이제 부비부비 내숭족이죠. 저게 막장인종.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이 이제 좀 거친 놈들은 이제 촛불 들고 횃불 들고 이제 날뛰는 극렬 좀비가 되는 거죠. 미국 같으면 안티파 DSA고요. 한국 같으면 문파 전교조 특정지역 민노총이죠. 극렬 좀비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낙인질 군기반장들이 있어요. 이게 좀 배웠다는 먹물들이 이 짓을 하는데 미국 같으면 이제 낙인의 종류가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파시스트, 국가주의, 극우, 민중, 반민중, 반평등, 그 다음에 중국 혐오 이러고서 이제 낙인은 넌 중국 혐오야 임마. 너는 지금 중국의 차이나니까 지노포비아를 지금 부추기고 있어. 중국 공포증을 부추기고 있어. 너는 반평등, discrimination, 차별을 부추기고 있어. 너는 극우고, 너는 파시스트고, 넌 전쟁광이고, 너는 성차별주의자, 섹시스트고, 너는 인종주의자, 레이시스트고. 다 적어줘. 한국은 여기다가 친일파, 이승만 빠리, 박정희 빠리, 박근혜 빠리, 그 다음에 반민주, 반5.18, 반4.19, 반세월호. 한국은 이제 그런 식의 몇 개가 더 붙어요. 한 대여섯 개가. 저 낙인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저거 찍고 잘난 체 하면서 먹물들이, 기자들이, 지식인들이, 교수들부터 나서서. 그럼 이제 저게 개념이고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젊은 애들도 찍찍짝짝거리면서 그 뒤에 이제 좀비로 따라가는 거죠. 저런 구조예요, 저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우리가 쟤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쟤들 오리지널 빨갱이 아닙니다. 쟤들 완전히 중국발이 시진핑발이 부패 집단이고요. 실제로 그 문맥은 미국의 서유럽을 지배하고 뒤에서 지금 흔들고 장난을 치려고 하고 있는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하고 괴를 같이 하고요. 그 정신세계는 서유럽과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해체주의랑 괴를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뭐 차별금지법 하기 어떠고 뭐가 진중권위까지도 나서서 적이니까. 그러고 잘난 체 하면서 낙인 퍽퍽 찍고 넌 친일파, 너는 이승만 빠리, 너는 박정희 빠리, 너는 박근혜 빠리, 너는 5.18을 개무시하는 역사 왜곡자, 너는 4.19를 하는 반민주자, 너는 세월호를 하는 반민중자, 너는 인종주의자, 너는 성차별주의자, 너는 파시스트, 너는 극과주의자, 너는 극우, 너는 반민중, 너는 반평등, 너는 중국 공포증 부추기는 놈, 뭐 이런 거죠. 혐중 감정 부추기는 놈, 이러고 낙인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본 멘탈은 해체로 딱 깔고 있고, 이해관계는 중국 발휘하고 글로벌리스트랑 같이 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행동부대는 극렬 좀비로 부추겨갖고 촛불로 내모는 거. 그 다음에 먹물들 잘난 체 하는 것들은 군기반장 PC에서 낙인질하는 거. 그 다음에 안철수류의 이 부비부비 내숭들은 착하게 살아요. 평화스럽게 살아요. 진실 거짓 구별 내세우지 마세요. 시비 판단 내세우지 마세요. 가치관 내세우지 마세요. 원칙 내세우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거예요.
기둥에 4개의 칼날이 빠락 돌아가고 그 칼날에 실제로 1번 칼날은 뭐냐? 친중 글로벌 엘리티스트입니다. 그게 1번 칼날. 맨 밑에서 돌아가는 제일 강력한 칼날. 그 위에 차근차근 딱 3개 해서 뾰로록 돌아가면서 저짓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알아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도 알고, 그리고 저는 반드시 북한 해방이 오고 있다고, 조만간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북한 해방이 일어난 그 다음 날부터, 북한 급변 사태가 일어난 그 다음 날부터 쟤들이 움직이는 방식, 쟤들과 연결된 조중동이 움직이는 방식, 쟤들과 조중동과 연결된 김무성, 유승민, 박형준, 김종인, 황교안, 까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방식, 또 그것도 뭔지도 모르고 또 쫄래쫄래 같이 움직이는 이른바 저기 야권의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방식. 이렇게 난잡한 판에서 금세 뭐 한 숟가락 떠먹겠다고 날뛰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단 싸움이 되든 안 되든 그래야 구도가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지역별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지역활동가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010-6368-9901. 내일 대전역 광장에서 오후 4시부터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가 해서 자유대학원 호국당과 같이 부정선거,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촉구대회가 열립니다. 충청, 대전, 천안, 세종, 충남, 충북, 청주 이런 데 계신 분들 많이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